안녕하세요.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. 마인드골프의 품격 있는 시사골프 이야기 제 23번째 샷 시작합니다. 네, 오늘은 그 골프장에서 우리가 있는 일 중에 골프가 원래는 굉장히 안전한 운동인데요. 그 한 몇 가지가 좀 위험한 게 있어요. 우리가 공에 그 날아온 공에 그 맞는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휘두른 채에 맞는다라든지 뭐 이거는 꼭 골프장뿐만 아니고 여러 타석이 옆으로 쭉 되어 있는 연습장에서도 이렇게 뒤로 지나가다 자칫 연습 스윙한 것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골프가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탁구, 뭐 테니스, 뭐 배드민턴처럼 뭐 야구 던지는 거, 축구 뭐 발로 차는 거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공이 막 그 날아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스윙을 잘못했을 때, 특히 뭐 쉔크가 났을 때, 아니면 어떤 샷을 했는데 잘못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날아갈 때 공에 맞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. 대단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공이 날아오잖아요. 내가 스윙을 한 그 스윙의 운동 에너지가 공에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큰 조그만 공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실리잖아요.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. 무게 자체는 작지만. 그런 공을 마인드 골프도 맞아본 적이 있어요. 이렇게 다이렉트를 맞은 건 아니고, 다이렉트를 맞았는데 이렇게 직선을 맞은 건 아니고 공이 날아오는 거를 한데 파3에서 친 거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정도로 이제 그게 뭐 살이 많은 부분에 맞으면 괜찮지만 뭐 머리 같은 데 맞으면 그때 이렇게 스코어 카드 이렇게 적고 있었는데 연필로 스코어 카드 적고 있었는데 옆에 빵 맞았거든요. 근데 뭐 다행히 이쪽 살이 많은 부분에 맞아서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. 근데 만약에 머리에 맞았거나 뭐 마인드 골프가 아시는 분은 머리에 맞아서 머리 터지신 분도 있고 그분은 그걸로 이제 골프를 중단하신 분도 있어요. 뭐 정강이에 맞거나 뭐 갈비뼈에 맞거나 뭐 되게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공에 맞은 케이스 말고 실제 손님이 휘두른 골프 클럽에 손님이 이렇게 라운드 중에 어떻게 하다 이제 골프 클럽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거기에 맞아서 캐디가 뇌진탕에 걸렸는데 이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니까 거기 너 왜 서 있었어? 라고 이제 적반하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상황은 그 골프장에서 경기보존으로 일하는 캐디라고 얘기하죠. A씨가 카트가 다니는 도로에 서 있다가 난데없이 머리를 얻어맞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손님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았다는 겁니다. 카트 길에 이제 서 있다가 맞은 건데 카트 주위에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이 아무래도 이제 공을 치기 위해서 그 티샷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이제 클럽은 나오진 않았어요. 근데 그 보통 카트 주위에서 이제 기다렸다고 하면 티샷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 세컨샷 칠 때는 뭐 그 카트 주변에서 연습 스윙도 할 수 있겠지만 대단히 다양한 곳에 페어웨이나 러프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도 티샷을 하기 전에 이제 드라이버 샷이거나 아니면 파3에서 아이언이나 뭐 다른 클럽이었겠죠. 그래서 카트 주위에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이 연습 삼아 휘두른 스윙이었는데 부상은 가볍지 않았다. 당연하죠. 이 클럽이 쇳덩어리잖아요. 그리고 휘두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. 마인드골프 예전에 잠깐 다른 얘기라면 어렸을 때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골프하기 전이죠, 당연히. 한참 어렸을 때인데 그때 보면 드라마 보면은 이제 그 도둑이 어떤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집은 이제 부잣집이었나 봐요. 당연히 이제 골프 클럽이 이렇게 있었죠. 그 당시 1980년대 골프 클럽이 있었으면 부잣집이었겠죠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게 골프 클럽인지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그 도둑이 들어오면 잡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야, 저걸로 때려봐서 얼마나 아프겠냐. 뭐 야구방망이나 하니까 야구방망이로 잡아야지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골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 야, 저걸로 치다가는 이제 도둑 죽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샤프트가 얇고 그립 쪽에서 이렇게 잡는 것이 그 반대편에 있는 헤드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. 우리가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프지 이 배트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덜 아픈 것처럼 무게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그만큼 이제 아프게 되어 있어요. 그걸로 휘둘렀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그래서 그 부상은 가볍지 않았는데 그 A씨, 캐디 얘기하는 거죠. 캐디는 뇌진탕으로 입원을 했고 두통 때문에 일주일째 일도 당연히 못 나가겠죠. 그 정도로 맞았는데 어떻게 일을 나가겠습니까? 그런데도 이제 가해 손님은 이제 치료비를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A, 그 캐디가 자신이 연습 스윙을 하는데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캐디가 잘못이다라고 참 너무합니다. 이렇게 때려놓고서
때려는 정도가 아니죠. 부상을 이렇게 심각하게 해놓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쓴 그 기자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. 과연 만약 캐디 입장에서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, 여기에 이제 그 열거하신 변호사님들은 뭐 거의 다 같은 얘기를 해요. 그 변호사들은 당연히 A씨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대부분 얘기를 했고요. 거의 다 같은 의견이었다고 합니다. 당연하죠.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자신이 연습 스윙할 때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지. 그게 캐디였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, 약간 약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, 만약에 동료가 그랬는데 동료한테 그랬으면 그 동료는 아마 그 사람을 진짜 반쯤 죽였을지도 모를 거예요. 그리고 아마 평생 보지도 않을지도 모르고, 어떻게 자신이 때려놓고서 너가 그 자리에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고,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안전거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, 자신이 그렇게 연습 스윙 하면서 그 안에 있었다고 맞은 사람 잘못을 합니까? 그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가해손님의 주장대로 A씨가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,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으로 아예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. 캐디인 A씨가 약간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을 좀 깎아줄 수 있겠지만,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뭐 변함없다고 얘기를 했고요. 대부분의 그 변호사들이 얘기한 게, 가해손님에게 형법상 과실치상죄 제266조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,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,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게 첫 번째 과실치상죄 중에, 그 다음에 골프채를 휘둘러서 그 캐디님을 다치게 한 것은 상해죄라고 해서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. 뭐 밑에 있는 그런 다른 변호사님들도 이제 치료비랑 일실 수입이 이제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거죠.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수입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위자료는 이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위로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딱 정해질 수 없잖아요. 나는 이걸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한 그 일당에 따른 위자료가 되는 것처럼.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, 일단은 골프가 굉장히 다른 운동 대비 안전한 운동 같지만,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해를 끼치면 어떤 운동보다도 좀 치명적인, 심지어 뭐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하는, 뭐 내가 다른 사람 안 맞히더라도 내가 헛스윙을 아주 굉장히 세게 해도 나한테 큰 에너지가 돌아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위험한 운동이니까, 만약에 연습 스윙을 한다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, 라운드 전에 연습 스윙 한다면 지정되어 있는 연습 스윙을 할 수 있는 곳이, 특히 드라이버 같은 데는 이렇게 앞에 거울 같은 거 있고 그런 매트들이 있잖아요. 그런 데서 한다라든지, 퍼팅 그린 주변에서는 어프로치 샷 금지인 데는 하지 말고,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스윙도 하지 말고, 혹시라도 정하고 싶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서 이렇게 스윙을 해보는 그 정도 하고요. 가급적이면 지정되어 있는 데에서 이제 스윙을 하고, 지정되어 있는 데서 담배 피우는 것처럼 지정되어 있는 데에서 연습 스윙을 하는 것을 좀 권장하고요. 혹시라도 사고가 났으면 그게 자신의 과실인지가 좀 상식이란 것도 모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, 기본적으로 자신의 과실이 충분하다 인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하고, 너무 좀 사회적인 약자인 그런 곳에 너무 미루지 말고요.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그런 그 약간 에티켓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골프에서 있는 사고, 이거 말고도 뭐 카트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고들이 있는데요. 뭐 내가 쳐서 나한테 맞는 그런 거야, 뭐 그것도 내 책임. 그거 뭐 예전에 그것도 또 캐디 책임이라고 얘기했어요. 캐디가 그 자기 스윙하는 거 말리지 않았다고. 그래서 그런 골퍼들 중에 좀 비양심적이고 좀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, 가급적이면 부상 없이 골프를 좀 즐기도록, 그 선수들처럼 꼭 그 샷을 꼭 쳐야 되는 거 아니면 좀 이렇게 내놓고 치기도 하고, 그렇게 좀 무리하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샷하는 걸 조심하고, 가급적이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샷할 때 그 앞쪽으로 나가지 않고, 나가 있더라도 좀 이렇게 숨어 있는 나무 쪽이나 아니면 그 샷을 하는 부분을 꼭 보고 있는, 그렇게 하면 좀 부상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오늘은 골프에서 이제 부상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겠고, 이 캐디분은 크게 다치지 않고 다시 또 업무에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.
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.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. Don't worry, just play mind golf. Bye!